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이 뉴스는 알아야 한다. ERU 함께할 나인원 위원님, 김충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오늘 사전 회의를 진행하는데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이셨어요. 자,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국제 매입 호재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없는 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반등이지만 미약한 반등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왜? 그 이유를 나인원 위원님께서 짚어주실 겁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너무나 뚜렷한 전강 후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왜에서 좀 정답을 찾아본다면요. 사실 아마 경제증권방송 TV에서 오늘 왜라는 의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상 호재도 악재도 없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횡보 구간 내에서 시장 투매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일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나마 명분을 좀 찾아보고자 한다면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1차적으로 영국,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 수많은 유럽 국가들 역시 앞서 올 초에 발생했던 분식회계 사건이 이제 독일에서 발생을 했었고, 그게 사실상 좀 전파가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국가의 많은 기업들이 현재 분식회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상황이고 그것을 좀 수습하는 구간에 있다. 근데 이 부분을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럽 전역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는 골자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올 초서부터 사실상 의식주가 좀 불가능할 정도로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런던 같은 경우에 뭐 3평짜리 조그만 단칸방이 지금 월세 뭐 400, 500 뭐 이 정도까지 할 정도다 보니까 아예 쫓겨나고 추가적으로 먹고 사는 것마저도 지금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까지 오면서 파운드화가 사실상 달러 대비했을 때 가치가 추락을 하였었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영국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추가적으로 국채 매입에 대해서 아무런 포지션을 취하지 않는 구간에서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상이 되게 된다면 국채금리를 하락을 하게 마련인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국채금리 인상시키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상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조금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 상식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워. 즉 1 더하기 1은 2인데 지금 1 더하기 1은 3이 돼버렸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위적인 개입이고, 이 인위적인 개입을 영국 입장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무제한으로 일단 국채 매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물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파운드화의 가치는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고, 그에 따라서 어제 미 증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게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감세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죠. 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감세 정책, 즉 중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들까지 상당 부분 어떤 기업 활동에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소 조금 어려웠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넘어오면서 조금 더 어떤 매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보장해주기 위해 정책적으로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영국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과 매우 비슷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선행적으로 영국에서 발생했던 일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것인지를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영국이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정책도 실행하였고 또 금융시장의 정책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영국을 카피캣하는 전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 따른 어떤 현상이라든지 상황, 네. 우리나라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어려웠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 320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25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S&P 빅스 지수라고 하죠. 소위 이제 공포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급등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휴 리스크라고 저는 좀 부르고 싶은데, 금요일장의 어떤 특수성,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대체 휴일이 있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일 시장은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송구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종목이 다소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손실 규모가 좀 커졌다라면은 이미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시라면은 지금 대응이 좀 의미가 없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손실이라든지 또 내가 현금화를 시켰을 때, 즉 매도를 손절매를 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현금의 규모가 그래도 내가 다시 투자를 하거나 거래를 했을 때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그 손실 정도는 일정 부분 좀 정리하시고 시장을 좀 관망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늘 그러하지만 시장을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또 불타오르는 시장이 꼭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니까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부안해동치 마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도 답답했던 모습이 이 미국의 이 국채금리의 모습, 뭐 경기 침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비단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의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전 세계의 지금 하락을 우리도 다 같이 간다라는 걸로 뭐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다른 증시보다도 유독 우리 증시의 하락폭이 너무나 좀 큰 게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세요. 미증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그 반등폭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할 때는 더 하락하고 올라갈 때는 그만큼 따라가지도 못하는 반등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김중성 위원님. 이게 참 우리 시장이 그래요. 네, 외부 변수에 정말 취약한 이 구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그려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겪은 것은 아니에요. 항상 미국 증시가 오르면은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우리 시장은 뭐 똑같이 올라서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내 밀린단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은 확인하셨겠습니다만 확인하셨을 거예요. 어땠습니까?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도 물론 이제 그가 동조돼서 올랐습니다만 이게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밀리는 이러한 그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찌 보면 좀 심신이 좀 지친다고 할까요? 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려 온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올 만큼 다 왔다라고 저는 오늘도 지금 여러분께 거짓말을 좀 드릴 텐데 그래도 분명 지나갑니다. 네, 힘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화이팅 하시자고요. 네, 일단 영국이 그래요. 뭐 대규모 감세안을 좀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파운드화가 한때는 진짜 역대 최저로 급락하는 일이 뭐 발생하기도 했었고 네. 또 이제 국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1%단 이틀 만에 1%가 넘게 급등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시장이 요동을 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외부 변수에 의한 변동성 확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와중에서 다행히도요. 영국에서 뭐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4일까지 하루에 50억 파운드인가요? 네, 계속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시행 예정이었던 그 양적 긴축도 한 1개월 정도를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죠. 네. 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시장 어땠습니까? 이게 다 환율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은 다른 뭐 중요한 요인들 체크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환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 지금 이런 것들 확인하면 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장이 밀린 것도요. 뭐 좀 내림세로 환율이 좀 내렸다고 해서 좀 좋아라 했는데 이게 장중에 취소였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시장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계속적으로 밀리는 이런 양상이 좀 그려졌다라는 것이죠. 일단 뭐 영국에서 그런 뭐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단기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 당장이야 이런 정책을 펼침으로써 금리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국채 매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14일 이후에는 어떨 것이며 또 한 달 미루었던 그 양적 긴축 이런 부분들은 11월 달에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근데 시기적으로도 좀 약간 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적 기축이 아니죠. 네, 국채 매입이 마무리되는 14일 근데 우리는요. 다음 달 그 14일을 전후로 해서 12일 정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금리 결정이 있죠. 또 그 주에 뭐 미국 CPI라든지 PPI라든지 즉 생산자 물가지수 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뭐 미국 금리 결정에 그 정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의 또 다른 변동성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차저차 뭐 10월이 지금 지나간다고 하더라도요. 11월에 또 이제 넘어가면은 영국 양적 긴축 얘기가 또 나올 것이고 또 11월에는 또 미국 FOMC 또 이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안타깝게도 도초에 좀 지뢰밭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런 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잘 버텨 오셨잖아요. 네, 잘 버텨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버티실 겁니다. 항상 그래왔던 여러분들을 잘 해오셨잖아요. 잘 하실 것이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조금은 돌아갈 수도 있고 조금 또 더디게끔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속 가능한 이슈에 여러분께서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지금은 뭐 시끄러울 때 이런 부분을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이슈인데도 조금은 지금 당장은 조용한 이들 섹터에서 또 종목들을 선점을 해 놓는다라면은 그래도 머지않은 시점에서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자라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부 변수에 취약한 우리 증시, 특히 시장에 좀 질이 좋지 못하다는 이제 전광후 약에 마감된 국내 증시 뒤숭숭하니까 자 지금은 좀 돌아가더라도 일단 수익은 좀 챙겨가고 지속 가능한 이슈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오늘은 또 새로운 이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침부터 이 부분 센데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 장을 뜨겁게 달군 핫 키워드입니다. 주제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젠 훈풍의 관련주들 들썩. 아침부터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피코스닥의 양축의 바이오주들과 더불어서 그 필두로 중소형주들까지 쫙 이렇게 의약제약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바이오젠 효과, 치매약의 임상 3상 성공, 이게 정말 치료제로서 관련 환자들에게는 정말 희망의 목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우리 시장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이슈 몰이를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인원 위원님. 네, 일단 바이오 섹터에 좀 훈풍이 불었다는 게 상당히 좀 오랜만이죠. 네.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에 있어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이 좀 많으셨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좀 한정이 되어 있죠. 일단은 알츠하이머 쪽이 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 바이오 종목은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겁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미 증시의 인바이오젠 그리고 일본의 에자 이 두 개의 회사가 제약사가 서로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알츠하이머 즉 치료제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임상 1상, 2상, 3상을 통과했는데 통과했다기보다는 이제 3상을 이제 진행 중이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쯤에 FDA의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1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업이나 다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 2상까지는 평이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상 전에 기술 수출을 한다든지 다양한 탈출구를 통해서 이제 보통 이제 엑시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금을 좀 가져오기 마련인데 왜 그러냐면 3상의 성공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거의 확률적으로 보게 된다면 백분율상 거의 5%도 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자신들의 시가총액보다 더 큰 비용이 임상 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임상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해낸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그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일단 임상 3상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을 했고 또 그에 관련돼서 시장이 좀 반응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테마주들이 지금 반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시장의 연속성을 생각해가지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추가적인 상승을 즉 오늘의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조금은 낮춰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바이오젠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위택 상승 그래서 CDO 쪽으로 지금 CMO 쪽으로 일단은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그 양이 좀 아직은 적죠.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그냥 테마주로서 일시적인 어떤 상승이라든지 갭을 띄우고 시가가 고가의 상황에서 밀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큰 기대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좀 송구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일 시가를 확인하시고 거래량 그리고 현재 가차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소위 데이 트레이딩 또는 단타 관점 외에는 되도록이면 좀 자제하심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반응이 반갑습니다만 보수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제 매매 트레이딩 전략 쪽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네. 김충성 의원님은 어떠세요? 네. 네. 종목을 들어봐야 되겠군요. 네. 특징주 어떤 거 좀 눈에 띄시나요? 일단 소마젠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소마젠요.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200억입니다.
말 그대로 소위 시장의 테마주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좀 작아야겠죠. 근데 소마젠도 나름의 명분은 있습니다. 일단 유전자 분석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에자이와 연관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수혜주, 관련주, 테마주로서 일단 시가총액이 작은 것도 한몫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거래량은 4,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을 좀 보여줬는데 이러한 거래량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또 호재라든지 뉴스가 있으면은 주가가 급작스럽게 급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뭐 선취매다 또는 어떤 기술적 분석상 내가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또는 누구의 말대로 모든 주포가 세력이 있어서 이걸 꼭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 구간 내에서는 7,500원대 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는 흐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난 뒤에 내가 스윙 이상으로 가져갈지 또는 그 이하 가격이라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자, 김충성 위원님, 네. 이제 이런 업종을 가지고 뭐 ETF나 뭐 펀드를 만드는 상황들, 예를 들어 김충성 위원님은 그 로봇 관련해서 로봇 ETF 만들었을 때 로봇 그 관련해서 종목을 주셔서 수익을 크게 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바이오가 K-바이오 펀드 결성? 그 기대감은 또 어느 정도가 궁금한데 미국의 바이오젠과 이번에 또 바이오 펀드의 기대감, 바이오주에 대한 이슈몰이 김중선 위원님이 약간 선호하시는 지속 가능한 이슈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요. 네,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하고 이게 정말 새로운 것이라면은 분명히 시장은 모멘텀이 뭐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게 뭐 움직인 섹터들 하나같이 다 이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좀 식상한 이슈 뭐 이런 부분들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쉬어가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쉴 만큼 쉰 이 바이오 섹터들은 어찌 보면 새로운 이슈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는 손이 잘 안 나갑니다. 네, 안 나가기 때문에 네. 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최근에 이슈들을 보시면은 이 제약 바이오 관련한 이슈들이 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섹터 전반적인 이슈도 그렇고 또 개별 종목의 개별 이슈들이 뭐 최근에 그 많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매매 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어요. 일단 최근 그 섹터 전반적인 그 이슈를 본다면은 이런 기사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네, 항암제 시장이 정말 시장에서 관심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었던데 실제로 보면은 연평균 그 1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항암제 시장입니다. 더불어 본다면은 2026년까지 19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런 그 이슈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큰 시장이다 보니까는 많은 업체들이 이 시장에서 정말 미래 먹거리를 찾고자 하고 또 진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유한양행, 제넥시, 뭐 매드팩토, 네오이뮨텍 이런 업체들이 이미 그 진입을 해서 먹거리를 좀 찾고 있고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해요. 또 개별 이슈로 돌아온다면 앞서도 다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실제리온 그 바이오시밀러 미국 FDA에 뭐 승인을 얻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또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네 뭡니까 네, 그 치매약이죠. 치매약 예.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이러한 그 소식도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를 비록 개별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런 부분들이 모아진다면 분명히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또 이벤트 이슈적인 부분들로 놓고 본다면은 바로 11월 달일 겁니다. 뭐 9월에 있었던 것은 이벤트가 한번 지나갔으니까는 11월 달에 이런 그 학회가 있습니다. 미국 면역 항암 학회 말이 좀 어려운데 네. 이런 거 학회도 있고 12월로 넘어가면은 혈액 학회도 있어요. 또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일정에 맞게끔 이 바이오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들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좀 보신다면은 또 이 안에 또 매매 팁을 얻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도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슈가 일단 개별적으로나 통합적으로 좀 자주 나오고 있는 편이다. 네네. 이런 걸 좀 이용만 잘한다면 데이 트레이딩이나 트레이딩적으로는 괜찮을 거다. 근데 또 바이오주가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하면 약간 뒷북을 칠 수 있는 그런 이슈 뒷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종목으로는 오늘 어떤 좋은 결과를 거 내지 생각하세요? 못하는 것은 네. 주가가 오르면 막 따라가게 돼요. 예. 네, 그러니까는 오른다, 더 갈 것이다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고점이다라면은 더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좀 눌려 있는 것들, 좀 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잡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물론 이제 시간의 문제일 거예요. 뭐 그러나 이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다 하더라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뭐 친숙한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네,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이요? 선정을 해왔는데 차트를 통해 예. 바로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언제였습니까? 8월까지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다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바로 여기 와 있어요. 근데 많이 올랐다가 내린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요. 어떤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봐보세요. 바로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락 추세를 지금 벗어나는 이런 그 흐름에서의 이미 이런 상승은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유의미한 시그널이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충분하게 눌려줬습니다. 이는 가격 매력을 발생시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 기관 역시 가담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께 심리적인 안정까지도 줄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긴 호흡 물론 이제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자리도 좋고 수급도 좋고 또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종목들은 분명 이런 자리에서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많이 내렸네요. 자, 기술적으로 김중섭 위원님이 셀트리온을 파악해 주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과 그리고 키워드 살펴봤어요. 자리에 앉아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